45번.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 일단 이거 자체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이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입니다. 니은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예를 들면 여러분 가장 채권 채무 관계가 나와야 되겠죠. 가장 채권 가장 채무자. 자, 얘가 있고 가장 채권 채무 관계를 맺었고 2번 의뢰. 그래서 자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보증인이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통정허위 표시의 기초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얘도 당연히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자, 디귿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여러분 바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계약을 인수했대요. 그 지위를 넘겨받는 것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기존 그냥 그 여기 채무자 위치.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죠. 갑이 있고 여기서는 우리 금융기관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기로부터 자 그 계약을 인수를 냈대요. 인수하면요 이 의뢰 지위이다. 여전히 그 의뢰 지위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권리 관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그냥 그 을을 대신해서 대신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순번으로 치면 여러분 새로운 이해관계를 그 맺은 제3자가 되려면 2번이 되어야 돼요. 순번으로 보면 1번이 있었고 그 이것의 기초에서 그 다음 2번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1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닌 거죠. 자, 이 통정허위 표시에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잘 나오는데 자 이거 표로 한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선의의 제3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이거 공식처럼 풀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자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합니다. 통정허위 표시를 해요. 가장 매매를 합니다. 자 1번 했어요. 그러면 이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해서 자 예를 들면 을로부터 갑이 아니라 을로부터 자 을을 기준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병이란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순번으로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면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이 되어야 우리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 조금 전에 여러분 계약의 인수 여기 가장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승계받은 그러면 지위를 승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을의 위치야. 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2번이 아니라 그냥 1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가장 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 가장 매매인데 자 가장 매매인데요. 여기에서 매도인의 채권자래요. 여러분 매도인의 채권자는 원래 있었던 애죠. 1번 다음에 2번이 아니라 1번 있을 때 이미 같이 있었던 애예요. 갑의 채권자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걸 대입해 보면 너무나 쉽다. 그죠? 너무나 쉽죠. 가장 채권 양도에서 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자. 가장 채권 양도에서 예를 들면 거짓으로 채권을 이렇게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죠? 양도를 했는데 자, 이 양수한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이 있고 병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 행위했죠. 가장 채권이 발생했죠. 거짓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거짓 채권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넘겨받았대요. 자, 추심을 목적으로 넘겨받았대.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 권리를 정상적으로 넘겨받은 게 아니라 추심이니까 갑의 일을 하고 있는 애일 뿐이에요. 갑의 일을 하고 있는 애일 뿐이에요. 이해되죠? 얘로부터 넘겨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갑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얘가 직원처럼 그 어떤 일정 일의 한 부분을 맡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 얘는 그냥 1번이 있는 것 뿐입니다. 1번. 2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얘는 어때요 여러분? 얘는 1번에 있는 애죠. 가장 채권 이게 원래 1번이잖아요. 1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원래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할 때 거기 계약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야. 그냥 1번일 뿐이야. 1번. 대리행위에서 본인. 여러분 대리행위에서 본인.
그냥 원래 있는 애야 1번.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근데 의외로 이게 잘 나와요, 여러분. 왜 잘 나올까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자주 틀려요.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그걸 알고 재미 붙여서 이렇게 출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가장 저당권 포기에서 기존의 후순위 권리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가장 저당권의 포기. 그러면 여기 이제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소유자가 예를 들면 갑이라 칩시다. 그러면 1순위 저당권자 을, 얘가 1순위야. 그 다음 2순위가 병, 2순위 저당권자. 그죠? 2순위 저당권자. 그러면 가장 저당권 포기. 포기를 기준에서 한번 보세요. 자, 얘가 거짓으로 포기를 했어. 자, 거짓으로 포기. 포기 당시에 2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번이 있었죠. 원래 있던 애죠. 이거 포기한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 그냥 1번 포기할 때 그때 같이 있었던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네. 자, 선의 제3자가 아닌 애들. 시험 이거 잘 나오죠. 잘 나오고. 그럼 이제 봅시다.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 애들을 한번 봅시다.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했다. 가장 매매의 자, 매도인, 매수인. 자, 1번입니다. 가장 매매죠. 근데 을로부터 이걸 다시 매수를 냈대요. 병이. 얘는 선의 제3자 맞네요. 그죠? 2번이어야 됩니다. 가장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 가등기 취득한 자. 맞죠? 가장 매매에 기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자,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면 2번이 가장 매매에 기한 자,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칩시다. 을이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금 채권을 어쨌건 외형상 가지고 있고 이것을 병에게 넘긴 거예요. 얘는 제3자 맞아요? 이걸 모르고 이 대금 채권을 얘가 산 거예요. 제3자 맞죠? 네. 자, 그 다음 가장 저당권의 설정 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을 받았다. 가장 여러분 저당권 아닙니까? 얘가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가 이 저당권이 있음을 기화로 해서 경매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경매 청구했더니 나중에 이 물건이 병이란 사람한테 넘어가서 낙찰 받았어. 이게 1번, 이거 2번 아닙니까? 제3자죠. 그 다음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파산 관제인. 여러분 가장 소비대차 계약 있죠? 1번. 근데 파산 선고를 받았대요. 그럼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 관제인이 따라붙어요. 파산 관제인은 2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제3자가 되는 게 맞죠. 네. 자, 그래서 45번, 조금 전에 봤었죠? 45번은 답이 이제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